이번 실과 시간에는 가정일의 가치와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잠깐 그림을 볼래? 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맞아, 왼쪽에 있는 사람은 청소기를 돌리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드럼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있네. 청소기 돌리는 것과 빨래하는 것 둘 다 대표적인 가정일이지. 가정일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만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첫 번째, 가정일은 누군가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을 떠날 순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반구속적인 특성이 있어. 누군가 엄청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약간 자율적이지만 마음속에 항상 짐이 있잖아. 저 설거지를 언젠간 해야 되는데 저 빨래를 언젠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구속적인 특징이 있어.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동반하기도 해. 왜냐면 몸을 직접 움직이면서 해야 되고 또 몸을 움직이면서 머리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이야.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보수라는 특징이 있지. 보통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월급을 주고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일을 하면은 알바비를 받는데 가정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로 돈이 나오는 게 없어. 네 번째, 단조롭고 반복적이라는 특성이 있지. 예를 들어볼까? 이번 주에 빨래를 했어. 그러면은 평생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될까? 아니지, 적어도 다음 주에는 또 빨래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빨래를 해야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집안일이 쌓이기 때문에 가정일은 반복적인 느낌이 들지.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데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가정일의 특징이 달라지기도 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 돌보기라는 가정일은 없어지는데 대신에 아이가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 집은 누가 신생아를 돌보냐, 젖병은 누가 삶고 또 아기 목욕은 누가 시키고 또 아기 옷은 어떻게 삶고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가정일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정일이 달라지기도 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창의적이라는 특징이 있지. 어떻게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집안일을 하는데 어떤 높은 사람이나 상사 이런 사람이 강제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 그래서 보통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집안일을 하게 되지. 그래서 요 6가지가 집안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 반구속, 피로, 무보수, 반복, 가족 상황, 창의적 6가지 한번 알아두도록 하자. 자, 가정일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정일의 가치는 크게 사회적 가치랑 경제적 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적 가치에는 가족들의 욕구 충족, 가정생활의 질 상승, 가정문화 전승이라는 3가지의 가치가 있어. 첫 번째가 가족들의 욕구 충족.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걸까? 그지? 대표적인 욕구, 밥 먹는 거, 또 깨끗하게 생활하는 거, 또 잠을 편안하게 자는 거, 깨끗한 옷을 입는 거 등등이 있겠지. 또 가정생활의 질이 상승돼. 만약 설거지를 좀 미뤘다가 한다든가 한 번에 몰아서 한다든가 좀 늦게 한다든가 그래도 집은 굴러가지. 하지만 가정에서 생활하는 질은 떨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누군가가 있을수록 가정생활의 질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가정문화가 전승되는 특징이 있어. 대표적으로 설거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빨래를 개는 방법이 대표적인데 나 같은 경우에는 빨래 개는 방법이 아버지부터 나까지 되게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가정문화가 전승이 되는 거지. 가정일에는 경제적인 가치도 있어. 가정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가정일을 하던 사람이 아파서 혹은 어디로 가야 돼서 가사도우미를 대신 고용한다고 해보자. 그럼 가사도우미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용비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줘야 될까? 최소 100에서 200 사이를 보통 준다고 해. 굉장히 큰 돈이 나가겠지? 그리고 노력과 시간을 넣어서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낸다는 경제적인 가치도 있지. 노력과 시간, 대표적으로 요리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재료만 사가지고 와서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지 않니? 생각만 해봐도 외식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노력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지만 확실히 돈은 적게 들지. 셋째,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용 극대화. 가정일이라는 게 일단 집안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가장 높은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알아두면 좋겠네. 가정일을 가족 구성원이 적절하게 분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정일이라는 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여러분이 저번 실과 시간에 배웠었지? 예를 들어 무엇이 있었더라? 맞아. 일단 부엌일이 있고 또 청소하는 일도 있고 빨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돌보는 일도 있어. 되게 다양해. 그런데 이런 가정일을 한 사람이 다 몰아서 할 순 없잖아? 왜냐면 가정일은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정일은 가족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나눠서 누구는 뭘 하고 또 누구는 뭘 하고 이렇게 분배를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가정일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다 몰빵이 된다면, 다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 어떤 성인 남자가 있다고 해보자. 만약에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이 남성한테만 집안일을 계속 강요한다면 이 남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다음 영상을 1분 30초까지 시청한 다음에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봐. 영상을 잘 시청했니? 어땠어? 맞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았지?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남편과 아내와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또 가정도 화목하지 못하게 될 거야. 다른 상황도 보자. 이번에는 집안의 성인 여성이 집안일을 많이 떠안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 여성도 배우자인 남편이랑 같이 각각 일을 하고 있어. 맞벌이란 얘기지. 그런데 이 여성이 남편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집안일을 떠안아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 그럼 다음 다큐를 잠깐 보고 오자. 보고 왔니?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야. 물론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과거에는 남편이 바깥일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집안일을 전담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내가 가정일을 더 떠안는 가정이 많은 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집안에 아이가 집안일을 떠맡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곤 해. 놀랍지? 우리들이 집안일을 거의 다 해야 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 다음 영상을 잠깐 보고 오자. 영상을 다 봤니? 영상을 다 봤니? 가족들이 열심히 가정일을 하는 딸한테 좋은 말은 못 해주고 그거를 청소라고 해? 청소 별로 자주 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잖아. 나도 설거지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막상 가정일을 열심히 하고 또 가족들을 배려하는 딸이 되게 속상해하고 있지. 만약에 가족 중에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불공평하게 가정일이 몰린다면 그 가정은 점점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반대로 가정일을 가족 구성원이 적절하게 분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일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지내겠지. 다음 영상을 잠깐 보고 오자. 이 영상의 주인공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야. 영상 다 보고 왔니? 어땠어? 맞아, 이번에는 아내가 요리를 준비하고 남편이 설거지 그리고 아이 젖병 삶기를 나눠 하고 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와 남편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화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또 다른 영상을 잠깐 보고 올까? 보고 왔니?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네. 아내분은 외국 사람이고 남편분은 한국 사람인데 아내가 살았던 나라의 문화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적절하게 집안일을 균등하게 나눠서 하는 게 당연했다고 하나 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가정은 가정일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어. 따라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도 당연하게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또는 가족 구성원이 전부 균등하게 나눠서 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겠지. 아마 딸도 조금만 나이를 먹어서 키가 좀 더 커지고 힘이 좀 더 세지면 집안일을 조금씩 맡아서 할 가능성이 큰 가정이야.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가정마다 집안일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가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3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인포그래픽을 그려볼 거고 두 번째,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거야.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이 뭐냐면 어떤 정보를 나타내고 싶은데 그림을 활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이야. 자, 만약에 우리 가족에 성인 남성, 성인 여성, 그리고 아이가 살고 있다고 해보자. 물론 여러분의 가족에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삼촌이 계시고 동생이 있고 또 조카도 같이 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더 캐릭터를 그려주면 좋겠어. 그런데 각각 맡고 있는 집안일이 다르겠지. 맨 왼쪽에 있는 남성이 요리를 맡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단순하게 요리를 맡고 있다고 해서 요리 그리고 또 다른 걸 똑같은 크기로 그린다면 요리를 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요리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크다면 요리 그림을 아주 크게 그리고, 아니면 요리에 한 시간이 너무 적다, 라면만 끓인다, 전자레인지만 돌린다, 그러면은 아주 작게 요리를 그려주면 되겠어. 이건 내가 나타내는 건 예시니까 참고만 해. 왼쪽에 있는 남성은 요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요리하는 그림을 아주 크게 그렸어.
물론 다른 방법으로 그려도 돼. 요리하는데 이렇게 요리사 모자를 그릴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 그런데 요리를 하려면 장을 봐야 되잖아. 장 보는 시간이 요리하는 시간보다는 매우 적다. 그러면은 장 보는 모양은 작게 그려도 좋겠지.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여성이 설거지를 한다. 그런 요리하는 시간보다 설거지하는 시간이 보통 적게 걸리잖아. 좀 더 작게 그렸어. 그리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크게 하거나 작게 하면 되겠어.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설거지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빨래와 청소는 조금 덜 걸리지. 그런데 이 여성은 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맞아, 아이를 돌보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 이렇게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이 집안일을 나눠서 하고 있네. 그런데 오른쪽에 아이가 한 명 보여. 엄청 어린 것 같진 않고 우리 또래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지?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집안일이 있을까? 당연히 있지. 여기 그림에 나타나는 친구는 뭘 하는지 알아보자. 이거는 무슨 표시일까? 맞아, 분리수거 표시야. 집에서 분리수거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여기 이 친구는 분리수거 통을 가지고 내려와서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분리수거 통을 비우고 올라와. 또 빨래를 개지. 그런데 크기 차이가 보여?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그런데 빨래 개는 거는 천천히 예쁘게 접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이 친구가 갖다 버릴 수 있지.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고 오거나,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그 자체만 받기도 하지.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작게 그려도 될 것 같네. 아, 참고로 그림을 잘못 넣었는데 달걀 껍데기, 생선 가시 이런 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안 돼. 일반 쓰레기야. 조심해. 그럼 여러분이 인포그래픽을 다 그려봤으면 이제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거야. 짠!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밑바탕 표가 필요해. 그런데 직접 자를 대고 그려도 되고, 집에 프린터가 있는 친구들은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서 인쇄를 하도록 하세요. 일단 화면을 볼까? 가로축은 집안일에 쏟는 시간 0분, 60분, 120분, 180분, 240분 등등 나와 있는데 시간으로 단위를 바꾸면 0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 다음 세로축을 보자. 가족 구성원이라고 적혀 있고 가운데 내가 있네?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아빠랑 둘이만 산다. 그러면은 여기 2명은 지우고 한 군데에만 우리 아빠를 적어주면 되겠고, 또는 우리 집에 나랑 아빠랑 엄마랑 동생까지 있다. 그러면 동생도 위에다가 칸을 만들어주면 좋겠어. 어떻게 표시를 하는 거냐면 이 막대 그래프는 세로형이 아니라 가로형이야. 그래서 밑에 보자. 범례가 있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게 있지. 그래서 나부터 해보자. 내가 월요일에는 집안일을 30분 해. 그러면은 30분만큼 그린 다음에 막대기를 색칠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화요일에는 1시간만큼 집안일을 해. 그럼 1시간을 추가로 그려줘. 내가 수요일에는 집안일을 10분 해. 그럼 10분만큼 눈대중으로 색칠을 해. 내가 목요일에는 집안일을 하지 않아. 그러면은 목요일 거는 표시하지 않고 금요일 거를 뒤에다가 이어서 해서 표시를 하면 되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가로로 기다란 그래프가 사람 수만큼 완성이 될 거야.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얼마나 긴지에 따라서 누가 더 일주일 동안 집안일을 많이 하는지 오래 하는지 알 수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어떤 요일에 집안일 하는 게 많고 적은지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내게 될 거야. 다들 출력을 하거나 공책에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해. 다 막대 그래프를 그렸으면 이번에는 원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자. 아무래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총 양을 알 수 있는데 비율은 알기가 힘들어. 그래서 비율 그래프인 원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거야. 원 그래프는 전체가 100%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막대 그래프를 그렸던 거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일하는 시간을 다 더해야 돼. 그런 다음에 백분율을 구해. 그리고 그 백분율을 원 그래프에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겠지. 아까 내가 보여줬던 막대 그래프 예시를 그대로 원 그래프로 옮겨본 건데, 그 경우에는 여기 L자 모양으로 되어 있던 사람은 30%의 가정일을 하고, S 모양으로 되어 있던 사람은 28%, 골뱅이 모양은 30%, 나는 12%의 집안일을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빨간색 쪽에 있는 사람과 주황색 쪽에 있는 사람이 집안일을 가장 많이 하지만 사실 파란색 쪽에 있는 사람도 크게 차이는 없다. 그래서 요 세 명이 집안일을 균등하게 나누고 나는 조금 그 사람들에 비해 3분의 1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 인포그래픽,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까지 다 나타냈으니까
집안일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보도록 해. 과연 우리 집은 합리적으로 집안일을 나누고 있는지, 각자 구성원이 잘하고 또 별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일을 잘 나눠서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 모두들 수고했어. 안녕.